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법 29번을 풉니다. 자, 29번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에서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 기억되지 않으면 통과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련된 문제,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반드시 흐름을 숙지하시고 원칙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부동산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것은 벌써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 목적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부동산 실명제법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를 원한 사람도 처벌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은 것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자기 부동산인데 이것을 신탁자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것을 수탁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다 처벌되는 것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처벌한다 그럽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서로 간의 부동산을 자기 것도 아닌데 등기해준다고 또는 해달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을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이게 유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가등기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자기 등기가 아니죠. 그 가등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가등기는 법률에 의해서 유효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것은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유효이고, 두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명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이미 약정을 해놨는데 형식상 여전히 2명 다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럽니다.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동소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이 돼서 각각 소유하기로 하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들끼리는 다른 땅을 침범하지 않죠. 그 땅이 자기 거라고 당사자끼리는 약정이 돼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잘 모르죠. 왜? 등기상 공동소유로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을 상호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유효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상호명의신탁이라 그럽니다.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은 그 해당 법률에 의해서 유효가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탁법이 또 따로 있죠. 신탁법상의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가 됩니다. 이렇듯이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법률에 의해서 유효인 것은 1번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 2번 상호명의신탁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 3번 신탁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탈법적인 목적이죠. 탈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고, 자, 아무리 서로 간에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 간의 명의신탁, 종교재산 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정 규정 회피의 목적이 아닐 경우, 법을 위반할 목적이 아닐 때는 부부간의 이름으로 해도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종중재산을 장손의 이름으로 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재산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담임 목사, 대표 주지 스님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이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정규정 회피 목적이 아닐 때는 무효가 되지 않는 것, 법률상의 배우자, 종중재산, 종교재산의 상호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중간 생략형이라 그러죠.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이럴 때 매수인, 부동산을 자기 건데
등기는 안 한 사람, 이걸 매수인, 신탁자라 그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거래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렇죠. 신탁자와 또 등기 이름 갖고 있는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서로 간의 약속은 무조건 무효죠.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갑이 누구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제3자의 그 매도인한테 등기를 해달라는 청구권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등기 나한테 해달라 직접. 자, 매도인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가 된 것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등기는 남의 이름으로 일단 해놨는데 다시 내 부동산이니까 내가 갖고자 하면 내 이름으로 해야겠죠. 내 이름으로 할 때 자기가 직접 제3자한테 등기를 달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이름으로 제3자의 등기를 무효로 시키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돌릴 수 있다. 이것을 매도인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제3자가 등기 명의 신탁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매도인한테 부탁해서 다시 등기를 말소시키고 나한테 등기를 정상적으로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법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를 풉니다. 자,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른 것은, 자, 기업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명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죠. 부동산 실명제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러죠. 이미 두 사람 이상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각각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 외부적인 등기가 공동 소유로 등기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부동산이 특정되면 그 특정된 약정으로 분할 등기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등기소에 가서 분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위치가 이미 특정됐다는 것은 서로 간에 그 토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공동소유로 등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기억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거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상호 명의 신탁으로서 법률로서 인정한 유효가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죠. 부인 간에 법률상 부인 간에 서로 간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가 됩니다. 부동산 실명의자 상호 약정을 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가 됩니다. 법률상 배우는 서로 간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할 목적이 아니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맞는 말이죠. 디귿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다시 자기 앞으로 원래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고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면 안 돼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자체적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는 법률 위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서로 간의 이름으로 등기해도 이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는 맞는데 이때 하더라도 명의신탁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의 이름으로 명의수탁자 이름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옳은 것은 정답 니은과 디귿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 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 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